누라리회의 손자이자 누라 가문의 세 번째 후계자인 리쿠오 누라는 하지만 4분의 3이 인간인 탓에 결국은 한없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누라 가문의 모든 요괴들은 그가 가문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리쿠오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그의 그 부인 기요츠구는 리쿠오를 유령들이 출몰한다고 전해지는 오래된 학교 건물에 함께 가자고 초대한다. 우리의 알바 요괴 리더이자 평범한 인간인 리쿠오는 큰 발표를 위해 그의 초자연적인 팀을 모은다. 그는 극적으로 말한다. 내 학교 옆에 있는 그 소름 끼치는 폐건물에 절대 가면 안 된다. 당연히 이걸 의문을 제기할 용기 있는 유일한 기리타부가 보스. 왜 안 되죠? 라고 묻는다. 제대로 된 설명 대신 리쿠오는 헛소리로 얼버무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가지마. 그리고 마이크를 던지고 학교로 향해. 위기, 해결. 가는 길에 리쿠오는 규키를 만나. 둘은 불길한 말들을 주고받아 아마 날씨나 내가 모르는 뭔가에 대한 이야기였겠지. 그리고 리쿠오는 요괴 드라마보다 담임 선생님 시간에 더 관심 있는 듯 다시 걸어가. 한편 규키는 자신의 걱정이나 험담을 누라리현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해. 이 둘은 놀랍게도 리쿠오에 대해 이야기해. 모든 길이 이 아이에게로 통하는 모양이군. 다른 한편 카라스텐군은 리쿠를 쫓아와 일족의 책임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 리쿠의 반응은? 탱구의 엉덩이에 빠른 주먹을 날려 집으로 돌려보낸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혼란스럽다. 카나, 나츠미, 사오리는 버려진 건물에 대해 수군거린다. 나츠미는 안에 요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카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리쿠를 불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뭐게? 그는 완전히 동의해. 잘했어, 리쿠오. 악마 루머에 기름을 붓는 일만큼 좋은 건 없어. 그리고 점심시간이 오고 진정한 시그마 남성인 키요츠구는 바로 그 버려진 건물로의 탐험에 들떠 있어. 그는 리쿠오와 시마에게 준비됐는지 묻는다. 스포일러, 아니,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어쨌든 키요츠구가 현실이 그의 계획을 방해한 적이 언제 있었지? 한밤중 인간 모습인 리쿠오 누라는 깨어난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상속자에게는 잠이 선택 사항이니까. 그는 주인공처럼 사쿠라 나무를 멋지게 바라보며 밖으로 떠돈다. 나무는 마치 로맨스 애니메이션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 꽃잎을 흩날린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그의 요괴 모습이다. 왜냐하면 리쿠오의 또 다른 자아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그들은 그가 이전에 카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약간 감성적인 대화를 나눈다. 요괴 리쿠오, 강한 사랑의 멘토는 기본적으로 말한다. 강해지고 싶다고? 그럼 너는 강함이 뭔지조차 모르잖아. 그때 몸을 숙인다. 다음 날로 넘어가면 야쿠시 클랜의 젠과 헤비다요가 등장하는데 이 두 요괴는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귀찮아했다.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적대적인 요괴들이 나타나지만 젠은 마치 팔이나 쳐내듯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독살한다.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헤비다요가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젠은 내가 죽지 않는 한 멈추지 않아 라고 대답한다. 결국 그들은 누라 가문에 도착해서 3대 상속자인 리쿠오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알다시피 그가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리쿠오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비싼 만주를 처먹고 있는 요괴들을 발견한다. 당연히 그는 살찐 할아버지인 누라리 히온이 또 음식을 훔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도 놀라지 않는 할아버지의 버릇이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를 꾸짖으러 들어간다. 하지만 아니야. 간식은 젠이 낼 거야. 당황한 리쿠오는 젠을 찾아 서둘러 가는데 젠은 천장을 쳐다보는 요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왜냐고. 그냥 그래? 알고 보니 젠은 아무 요괴나가 아니었어. 젠 종파의 지도자였고 사실상 리쿠오의 큰형이었지. 유키 온나는 격식을 차리려고 차를 따라주려 했지만 넘어져서 리쿠오에게 다 쏟았다. 젠은 진정한 드라마 퀸답게 유키 온나가 리쿠오를 얼음으로 얼리자 발끈했다. 유키 온나는 울며 도망쳤고 젠은 순식간에 화난 토네이도에서 친근한 이웃 멘토로 변신하여 리쿠오와 장난, 회의, 그리고 그가 맡은 삼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쿠오가 자신은 4분의 1 요괴일 뿐이라고 항의하자 젠은 다시 흥분하여 독이든 깃털로 리쿠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과잉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다른 요괴들이 리쿠오를 젠의 다음 독살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젠은 떠나지만 간나가 나타나자 격렬한 돌풍을 일으켜 문을 쾅 닫고 갑니다. 까마귀 탱구는 그 순간을 틈타 네 번째 벽을 깨고 젠의 독성, 육체적 약점, 그리고 누라 일족이 약한 요괴들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해 독백합니다. 이 세가 설명할 시간이 있다는 듯이 리쿠오는 할아버지 누라리현에게 왜 젠을 초대한 건지 묻습니다.
누라리효는 내가 지도할 준비가 안 됐다는 설교로 그를 무시하고 리쿠오와 까마귀 탱구는 젠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러 달려갑니다. 한편 대나무 숲에서 젠의 오른팔인 헤비다유가 배신을 드러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젠이 자신의 편보다 누라 일족을 우선시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헤비다유가 젠을 죽이려는 순간 리쿠오와 까마귀 탱구가 마치 특수부대처럼 나타납니다. 리쿠오는 전투 중에 요괴 형태로 변신하여 헤비다유를 아무렇지 않게 쓰러뜨리고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그는 4분의 1 요괴에 불과하지만요. 젠은 갑자기 겸손해지며 사카즈키라는 충성 맹세를 요청하고 리쿠오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젠은 집으로 돌아가고 요괴 리쿠오는 자신이 미래의 3대 후계자라고 선언하며 카라스텐구는 그의 충성스러운 지원자로서 함께합니다. 다음 날 리쿠오는 학교에 돌아와 카나, 키요츠구, 시마와 함께 오래된 중학교에서의 으스스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키온나와 에오테이보는 인간으로 위장한 채 리쿠오에게 점심을 전달하러 찾아옵니다. 그의 엄마가 진짜 MVP죠. 리쿠오는 유키온나와 함께 그들의 비밀 신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황이 정리되려는 순간 새 학생이 수업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는 교토에서 온 기카인인가? 혼란이 다시 시작된다. 아, 유키오의 마을 첫 번째 거리? 이곳에 방문하는 술 취한 사업가들이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이상이죠. 운이 없는 한 남자가 쥐들이 가득한 수상한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죽은 여인 위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금발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소리치며 마치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금발의 와인은 미소를 지으며 분명히 관객을 즐기고 있는 듯 보이고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뭐야, 이게. 다음날 학교에서 불필요한 자파 퀴즈의 왕인 기요츠구가 친구들인 사오리, 나츠미, 시마에게 요괴에 대한 지식을 퀴즈로 내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떤 불 요괴가 날 수 있고 새를 다룰 수 있나요? 선택지는 츠루비, 후리비비, 아니면 유기비비. 시마는 항상 자신만만하지만 잘 맞히지 못하는데 유기비비라고 말한다. 틀렸어. 정답은 후리비비였어. 키요츠구의 자랑스러운 설명 타임. 요괴백과의 새로운 등장인물. 유라 키카인. 그녀가 대화에 끼어들어 지식폭탄을 터뜨린다. 키요츠구는 즉시 신이 나고 근처에서 책을 읽는 척 앉아있는 리쿠오는 분명히 엿듣고 있다. 카나는 평소처럼 가볍게 걱정하는 모습으로 주변을 배회한다. 유라의 전문 지식에 영감을 받은 키요츠구는 쿄주지 초자연 파트롤을 결성한다고 선언하고 그들의 첫 번째 행사 장소는 리쿠오의 집으로 하겠다고 결정한다. 리쿠오는 반대하지만 키요츠구가 언제 리쿠오의 말을 신경 쓴 적이 있었나? 누라 집으로 돌아온 아오테보와 유키온나는 그 계획을 엿듣고 리쿠오가 집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불행히도 리쿠오가 집에 돌아오자 요괴들이 젠과 함께 그의 큰 변신 순간을 축하하는 스시와 사케 파티를 열고 있다. 리쿠오는 당황해하며 사람들 오기 전에 모두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요괴들은 마지못해 이를 따른다. 마지막 파티 접시가 사라지자 초자연 파트롤이 도착한다. 위기는 모면했지. 그렇지? 틀렸어. 요괴들은 숨어있고 리쿠오는 엄마 와카나와 함께 그룹을 맞이하는데 와카나는 이 모든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거실에 앉고 케호로는 차를 들고 온다. 리쿠오는 어색하게 그녀가 그냥 하인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그녀를 내보낸 후 요괴 직원들에게 숨으라고 주방으로 달려간다. 케호로는 명백히 짜증이 나서 더 일찍 말할 수 있었잖아 라고 한다. 리쿠오는 급히 돌아가지만 유령 수사대는 사라져 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유라가 감지했다고 주장하는 요괴들을 찾고 있다. 어디든 요괴가 숨어 있어요. 목욕탕 속, 계단 밑, 상자 뒤, 심지어 불상 속에도 말이죠. 모두에게 질린 젠은 기요츠구가 연문 뒤에서 나타나 잠을 깨운 것처럼 노려봅니다. 기요츠구는 당황하여 문을 쾅 닫습니다. 불상으로 가득 찬 방에서 누라리현이 순찰대를 맞이하며 등장합니다. 그는 징그러운 사탕을 나눠주며 리쿠오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고 의심을 피해 태연하게 떠납니다. 그러자 작은 쥐 요괴가 불상에서 뛰쳐나와 마당으로 달아납니다. 유라는 망설이지 않고 부적을 불러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기가인 가문 출신의 온묘지임을 밝히며 요괴 사냥과 최고의 퇴마사가 되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합니다. 키요츠구는 반해 그녀에게 초자연 순찰대의 정식 자리를 제안합니다. 한편 리쿠오는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순찰대가 떠난 후 리쿠오는 에오테이보와 유키오나와 함께 쥐 요괴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순한 해충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불길한 분위기 연출. 그날 밤 늦게 카나와 유라는 유키오초 한 번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니까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쥐욕의 무리가 골목길에서 그들을 포위하며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늑대 시키가미 탈로를 소환하고 탈로는 쥐욕의 하나를 탄산음료 캔지 부러뜨리듯 짓눌러 버립니다. 유라는 탈로의 등에 올라타며 외친다. 그들을 처치해. 이야기의 교훈. 유라 키카인의 입장을 건드리지 마라. 유키오 마을의 어두운 골목에서 늑대 시키카미 탈로는 자정 간식으로 쥐요괴를 즐기고 있다. 유라는 자랑스러운 엄마처럼 그에게서 내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때 쥐요괴의 우두머리인 큐소가 나타난다. 비극 영화 악당처럼 살금살금 다가온다. 큐소는 유라가 온묘지인 동시에 누라 클랜의 세 번째 후계자와 친분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큐소는 유라의 얼굴을 만지려 하지만 유라는 왕처럼 그의 손을 날려버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치밀한 속임수였다. 그의 쥐부하들이 카나를 납치해간다. 큐소는 유라에게 달로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유라가 그렇게 하자 기절시켜버린다. 유라, 멋진 수완이군. 한편 누라 저택에서는 유키온나와 와카나가 누라 일족 요괴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당연히 키리타보와 규비나시가 바쿠네코 일족으로부터 규소 일족의 적대적인 퍼스트 스트리트 장악에 대해 수군거리면서 배경에서는 혼란이 일어난다. 키리타보는 바쿠네코 두목인 료타 네코와의 규비나시의 과거를 캐묻지만 규비나시는 전형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뜬다. 요괴들이 음식이 모두 얼어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유키온나의 요리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얼음 마법이 또 한 번 통했다. 마을 밖에서는 규소 일족이 바쿠네코 일족을 지붕 위에서 쫓고 있다. 료타 네코는 뛰어난 리더십을 증명하며 동료들이 쥐들을 막아서는 동안 그들을 버린다. 누라 집으로 돌아온 리쿠오는 쥐욕의 밀고자를 만나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큐소가 카나와 유라를 납치했다. 리쿠오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다. 왜? 그리고 영웅처럼 홀로 급히 떠난다. 나토고조, 소란스러운 이웃 같은 작은 요괴가 몰래 그를 따라간다. 큐소의 저택에서 리쿠오는 순식간에 잡힌다. 큐소는 옥좌에 앉아 누워서 리쿠오를 조롱하며 뒤쪽 우리에 갇힌 카나와 유라를 과시한다. 쥐 요괴들은 리쿠오를 두들겨 패고 그에게 돈의 3대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녀들은 끝장이다. 리쿠오는 굴욕을 느끼며 떠난다. 공원을 지나가던 리쿠오는 료타 네코와 부딪히고 료타는 마침내 자신을 소개하며 리쿠오를 누라 저택으로 데려간다. 거기서 리쿠오는 자신의 부하들 유키온나, 에오테이보, 쿠라타보, 그리고 규비나시가 마치 이 모든 드라마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한편 규소는 소녀들을 정말 풀어줄 거냐고 묻는 부하를 때린다. 스포일러. 아니다. 유라는 감옥에서 깨어나 카나가 의식을 잃은 것을 깨닫고 큐소와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 그는 웃으며 그녀가 시키감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한다. 아야. 누라 집안에서는 리쿠오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는 제3후계자직을 완전히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 카라수 탱구는 그것을 보내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것은 사실상 출교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누라리효는 걸어 들어오며 그는 오래전에 큐소 일족을 출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 리쿠오가 문제에 맞서도록 설득한다. 리타 네코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여전히 회복 중인 상태로 혼자서 큐소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그는 극적으로 넘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인 큐빈나시, 유키온나, 에오테이보, 그리고 쿠라타보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다. 모든 시선은 드라마틱한 바람과 벚꽃이 날리는 가운데 요괴로 변신한 리쿠오에게 집중된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큐소의 저택에서 큐소는 카나와 유라를 간식으로 삼을 준비를 한다. 유라의 시키가미가 큐소가 그녀의 부적을 먹어치운 덕분에 쓸모없어지자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인다. 그때 리쿠오의 백귀야행이 파티에 난입한다. 리쿠오는 큐소 앞에서 극적으로 사직서를 찢어버린다. 에오테이보는 우리를 찢고 카나와 유라를 풀어준다. 전투가 시작된다. 에오테이보와 쿠라타보는 쥐가 살아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대결을 벌이며 쿠라타보는 자신의 검은 무기춤을 자랑처럼 펼친다. 유키온나는 쥐떼를 얼려버리고 리쿠오, 큐비나시, 료타 네코는 큐소와 맞서 싸운다. 자신을 구속하려는 노력 중인 료타 네코는 큐소의 얼굴을 핥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절하고 만다. 큐소는 거대한 쥐로 변하지만 리쿠오는 화려한 마이쿄시스의 사쿠라 인페르노로 그를 끝장낸다. 큐소의 마지막 말. 누라 일족의 낡은 문장에 대해 씁쓸한 말을 했다. 전형적이다. 새벽, 유키오의 마을의 안개 낀 거리에서 드라마틱한 작별 인사가 펼쳐진다.
유라는 히키 야코를 건너편 다리에서 마주한다. 유라는 다음번에는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다짐하고 리쿠오는 그녀에게 작별을 고한 뒤 안개 속으로 일행과 함께 사라진다. 카나는 리쿠오의 실루엣을 응시하며 데자뷰를 느낀다. 안개가 짙어지자 리쿠오는 백귀야행이 마을에 좀 더 머물러 있다고 제안하고 유키오나는 동의한다. 조금 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없으면 요괴 드라마가 아니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먼 곳에서 천둥이 울린다. 어딘가 산속에서 규키는 부처상 앞에 앉아 어두운 명상 클럽에 지원하는 듯 고독하게 생각에 잠겨 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요괴 부하들이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충성심을 다짐하며 비틀거리고 있다. 첫 번째는 규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는데 명백히 음산한 침묵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게 보인다며. 두 번째는 금별을 받고 싶어 하듯 세 번째 상속자를 죽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약속한다. 과잉 달성자들 같군. 한편 학교 옥상에서는 유라가 어제 납치 사건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카나에게 사과하고 있다. 카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시원한 파란 불꽃을 가진 영웅적인 남자를 상상하며 몽상에 젖는다. 요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열리고 있다. 반면 유라는 요괴에게 구조받은 자신을 자책하며 속죄할 것을 다짐한다. 나츠미와 사오리는 옥상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감정 싸움을 중단시키고 교주지 초자연 순찰대 회의에 그들을 데려가는데 거기서 기요츠구가 큰 뉴스를 전한다. 하지만 리쿠오가 없다. 유키온나는 언제나처럼 드라마틱하게 흥분하며 방 안을 순식간에 차갑게 만든다. 누라 저택으로 장면이 바뀌고 리쿠오는 사람들을 구하느라 과로해서 걸린 감기로 침대에 누워있다. 케호로는 그의 열을 재보고 건강 코치를 부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쿠보나시, 언제나 도움이 되는 찬물 찜질을 위해 물을 가져온다. 리쿠오가 그의 비참함에 빠져들자 젠이 들어와 그를 비웃는다. 젠은 비참하다고 선언하며 마치 자신이 만성질환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것처럼 젠은 떠나면서 리쿠오가 얼마나 멋진 요괴인지 중얼거린다. 그때 유키온나가 들어오며 얼음 같은 눈물을 흘리고 리쿠오가 학교를 빼먹은 것을 못 알아챈 죄로 처벌을 구한다. 솔직히 이 여자애는 자책하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다. 어디선가 누라리효는 목기어 다루마와 히도츠메 나이도와 함께 차를 마시며 교소에 대해 떠들고 누군가 분명히 그의 줄을 잡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유키는 위층에 숨어서 엿듣고 있다. 물론 그렇겠지? 그는 리쿠오의 아르바이트 요괴 일에 대해 한마디 하며 지혜롭고도 수동 공격적으로 들리게 만든다. 리쿠오의 방으로 돌아오자 유키온나는 그녀의 특별한 얼음 찜질을 지나치게 했고 그것은 거의 빙하 같다. 약을 가지러 달려가는 사이 리쿠오의 평화는 초자연적 순찰대의 등장으로 깨진다. 칸나는 어색하게 약을 가지러 가겠다고 제안하지만 유키온나와 중간에 마주쳐 차가운 대치 상황이 벌어진다. 기요츠구는 긴장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음 큰 현장 학습을 발표한다. 유메리쿠인, 가장 음산하게 들리는 천국. 모두가 동의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럴 거니까. 나중에 누라리효니 유메리쿠인 여행 소식을 듣고 거기가 사실 규키의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며 작게 당황합니다. 까마귀 천구는 차를 쏟으며 상황을 처리하러 서둘러 떠납니다. 한편 칸나는 집에서 짐을 싸면서 리쿠오의 요괴 분신에 대한 생각에 잠겨 첫사랑에 빠진 10대 소녀처럼 얼굴을 부립니다. 요괴들의 혼란 속에 둘러싸인 리쿠오는 짐 싸는 조언을 구하려 그녀에게 전화합니다. 칸나는 필수품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지만 유키온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어색하게 만들며 대화가 중단됩니다. 리쿠오는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칸나는 화가 납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서 초자연 순찰대는 기차 안에서 요괴 포커를 하고 있습니다. 리쿠오의 연승에 유키온나는 반하고 칸나는 그녀를 곁눈으로 흘겨봅니다. 그동안 유라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창밖을 바라보며 요괴 공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기차 위에서는 오테이보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 전선에 의해 감전된다. 유메리쿠인에서는 그룹이 요괴 교수인 에이토시바라 교수와 만나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간다. 리쿠오와 유키온나는 요괴의 기운을 감지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유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불길한 실루엣이 나타나자 모두가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건 그냥 교수였다. 기요츠구는 그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불안한 기운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누라집에서는 카라스텐구가 교수의 의심스러운 배경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을 누라리히오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그는 사케를 마시느라 신경 쓰지 않는다. 산에서는 유메리쿠인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지지만 놀랍게도 그는 사실 해골 얼굴의 요괴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길은 자이어키에게로 이어지고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리큐오의 도착을 RPG의 보스전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요괴들의 소동, 10대의 어색함, 그리고 하나의 매우 불길한 수학여행, 더 많은 드라마, 배신, 아마도 불필요한 얼음 눈물도 있을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들은 오모아카모로를 마치 편안한 여행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유령의 집처럼 쳐다봅니다. 레트서마이와 세이오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슬래셔 영화에서 10단계로 비명을 지르며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한편 키어트소고는 그의 무한한 지혜와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마치 요괴가 공격할 때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요츠구의 영웅 연대기. 리쿠오는 두 소녀를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이 난리치면 내가 보살펴야 할 텐데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한편 유키온나, 즉 스라라는 기유키 클랜이 리쿠오를 그의 약한 인간 형태로 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내적 독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에오테이보라는 큰 보호자가 없으면 그들은 사실상 앉아서 죽기만 할 거니까요. 칸나는 스라라가 또 리쿠오를 빤히 쳐다보는 걸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또 시작이네. 그 눈빛. 더 뻔할 수 없나? 그때 나츠미와 사오리는 오싹한 분위기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리쿠오를 끌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안 돼요. 기요츠구가 그의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여러분, 여관에 온천이랑 고급 요리가 있어요. 모든 경비는 지불되고 모두들 잠깐 망설여요. 고급 음식, 무료 목욕, 그들은 머물기로 해요. 리쿠오는 여전히 이성적인 목소리로 떠날 것을 제안하지만 에이토시바라 교수는 역대 최악의 쓸모없는 멘토를 오디션 보는 것처럼 아, 요괴? 라며 무시해요. 완전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여관의 보안이 분위기가 그래요. 기요츠구는 전속력으로 그룹을 이끌고 여관으로 향한다. 에이토시바라는 여전히 말해골 요괴인 미즈마루에 의해 조종당하며 해질 무렵 이후에는 외출하지 말라는 의심스러운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미묘하군. 그 후 그는 에오테이보를 헛된 추격전으로 보낸 후 그의 끈을 자르고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자신이 그냥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여관에서 일행은 3명의 죽지 않은 하녀들과 황당하게 그려진 황소 그림의 부적을 맞이한다. 이 부적들은 요괴를 쫓아내야 하지만 오히려 유치원 미술 작품처럼 보인다. 그 후 여자들은 온천으로 달려가고 따뜻한 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유키온나는 제외된다. 유라는 목욕은 너무 멋져서 사라진다. 선마는 자신이야말로 변태라 여자들을 몰래 훔쳐보려고 계획한다. 그러나 기요츠구는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유령 사냥을 가고 싶어한다. 다시 한번 지정된 베이비시터인 리쿠오는 이 두 사람을 죽지 않게 막기 위해 따라간다. 유키온나는 당연히 리쿠오를 보호하기 위해 합류한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리쿠오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시마는 갑자기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를 추적하는 것이 이제 그의 계획의 일부인 듯하다. 밖에서는 고즈마루와 미즈마루의 형제이자 동료 괴기 라키가 숨어있다. 완벽하다. 이 바보들의 인생을 망칠 시간이다. 온천에서는 나츠미와 사오리가 최고의 스파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반면 카나는 리쿠오와 세레라의 비밀 관계에 대한 질투로 붕괴 직전이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거대한 요괴들이 목욕탕을 둘러싸고 미즈마루가 이끌고 있다. 저녁 식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카나는 손전등을 들고 리쿠오를 찾으러 달려가며 그곳을 벗어난다. 한편 리쿠오, 유키온나, 키요츠구, 그리고 시마는 산을 올라가고 있다. 고즈마루는 나무 사이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악역처럼 자신이 귀유키에게 충성을 다했던 일을 회상한다. 여관에 있는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전통적인 퇴마사로서 준비를 한다. 그녀는 목욕탕에 뛰어들어가 요괴를 물리치기 위해 사슴시키가미를 소환한다. 미즈마루는 충격을 받으며 뭐야, 그게, 라고 생각한다. 사슴이라고? 산에서 키요츠구는 이상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탐험하자고 주장한다. 리쿠오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진 유키오나에게 동굴로 밀려 들어간다. 그들은 너구리와 마주치는데 이건 이야기 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고즈마루는 이제 인형극을 시작할 때라고 결심한다. 고즈마루는 키요츠구와 시마를 최면에 걸어 그들을 갈라놓고 리쿠오는 한 명을 쫓고 유키온나는 다른 한 명을 쫓지만 고즈마루는 유키온나를 매복한다. 유키온나는 누라 일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려 하지만 고즈마루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라며 그녀를 찔러버린다. 두 번 찔린 후 유키온나는 얼음 폭풍으로 반격하지만 상황은 암울해 보인다. 그때 리쿠오가 등장하며 칼을 휘두르고 주인공 에너지를 뿜어낸다. 리쿠오는 고즈마루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얼음 여자친구를 찌르는 건 큰 일이기 때문이다. 아, 나즈렘의 산 안개처럼 짙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 고도가 높아질수록 모두의 IQ가 곤두박질 치는 곳이지. 리쿠오는 고즈마루와 맞서는데 피가 끓는 걸 느낀다. 아마도 지금은 기술보다는 아드레날린이 더 많을 거야. 한편 에오타에보는 GPS를 잊은 사람처럼 여전히 헤매고 다니다가 여전히 뻗어있는 키요츠구와 시마를 우연히 발견한다. 계단 마스터 카나는 끝없는 등반을 계속하며 이 난장판에서 유산소 운동이 그녀의 최고 무기임을 증명한다. 유키 온나는 평소처럼 리쿠오에게 후퇴할 것을 간청하지만 우리의 소녀는 역경과 자신의 전적에도 불구하고 영웅놀이를 고집한다. 고즈마루는 언제나처럼 입이 거친 악당답게 리쿠오의 약한 부대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암살 임무는 편리하게 무시한다. 멋지군. 온천으로 돌아와서 나츠미와 사오리는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요괴로부터 도망친다. 유라는 언제나처럼 과잉 성취자로서 용감하게 보호를 약속하는 사무라이 시키가미를 소환한다. 미즈마루는 마치 디저트를 거부당한 어린아이처럼 투덜거리며 교유키에게 보고할 때 고즈마루보다 우위를 점하고 싶다고 중얼거린다. 유라의 뜨거운 매력은 그를 놓치지만 카라스텐구 일족이 요괴 SWAT 팀처럼 등장한다. 그들은 미즈마루에게 목요 계절에 대해 훈계하며 마치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양 말한 후 그를 끌고 가며 유라에게 차라리 자신을 처리해달라고 애원하게 만든다. 역시 드라마 퀸인가? 이오타이보가 요괴 형태로 등장하며 온천에 추락하고 또 다른 위협으로 오해받는다. 사오리와 나츠미가 나서지만 그 전에 기요츠구와 시마는 간신히 일어나 사오리의 가슴을 훔쳐본다. 정당한 응징이 이어지고 이 혼란스러운 우주에도 어느 정도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투 중 리쿠오는 고즈마루의 새로운 기술, 고즈 섀도우 클로우를 자랑하듯 사용하는 고즈마루를 상대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마치 게이머가 치트코드를 자랑하는 것처럼 유키오나는 간섭하려 하지만 나무로 튕겨져 나가고 만다. 리쿠오는 요괴로 부분 변형된 상태에서 그의 내면의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고즈마루의 발톱을 도발 중에 잘라버린다. 고전적인 악당 실수. 너무 말만 하고 찔러 넣는 건 부족하다. 한편 누라 가문에서는 레슬링 경기가 리쿠오의 산속 모험에서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케호루는 교복을 입을까 고민하지만 제발 안 돼. 그리고 누라리히오는 리쿠오가 기유키를 혼자 처리하게 두기로 캐주얼리 결정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젠과 엿듣고 있던 요괴들은 마지못해 동의하며 미세 관리가 누라 가문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 까마귀에게 놀라 계단에서 울고 있는 카나. 전형적인 모습. 리쿠오가 유키온나를 안고 나타나자 카나는 그를 전에 본 요괴로 착각한다. 항상 그렇듯이 리쿠오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며 새로운 달밤의 위험을 경고한 뒤 안개 속으로 극적으로 사라진다. 혼란스럽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카나는 유키온나를 다시 내려가며 리쿠오는 규키의 저택으로 향한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한 리쿠오는 마치 까다로운 포춘 쿠키처럼 부처상에게 시가를 읊고 있는 규키와 마주한다. 규키는 리쿠오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또 다른 철학적인 독백이라도 준비한 걸까? 한편 유키온나와 카나는 계단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데 아마도 이 모험에 왜 참여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누라 집에서는 누라리히온이 머리에 향을 올려놓고 리쿠오의 안전을 기도하고 있다. 요괴 정치, 어색한 사춘기 연애 감정, 그리고 완전한 상식 부재. 결국 또 다른 혼란스러운 하루네요. 아, 지난 에피소드의 회상이네요. 리쿠오가 나즈레 산 계단을 오르고 있어요. 걸어가는 건 너무 평범하다는 건가 봐요. 마침내 그는 긴장을 풀고 그를 기다리는 어딘가 멜로드라마 악당 같은 규키와 마주합니다. 리쿠오는 형, 무슨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규키는 언제나처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누라리현 대장처럼 시기를 완전히 놓친 닌자처럼 여기저기 나타났다 사라진다고요. 리쿠오는 실망한 표정으로 규키에게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묻습니다. 게다가 달팽이도 비웃을 만큼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 언급하며 그리고 거기에 더해 리쿠오는 규키가 큐소에게 더러운 일을 시켰는지 묻습니다. 규키는 그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리쿠오의 인간 모습이 자신을 알아보는지 묻습니다. 리쿠오는 왜 신경 쓰는 거야? 라고 했고 규키는 최고로 과장된 악당처럼 칼을 꺼내 리쿠오의 목에 갖다 댔다. 순진한 질문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기다려라. 리쿠오는 극적인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규키의 얼굴 앞에 순간이동하며 강력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자신의 인간 형태가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좋아, 리쿠오. 은근한 자랑이군. 그들은 칼을 뽑아 결투를 시작했다.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 그런가 보다. 리쿠오는 자신감에 차서 자신이 누라 일족의 세 번째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칼을 규키의 목에 갖다 대고 마음만 먹으면 베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키는 한번 해봐라는 말 그대로의 구현체처럼 그를 막아섰고 이제 둘은 칼을 서로의 목에 갖다 댄 채 목숨을 건 긴장감 넘치는 눈싸움을 하고 있다. 규키는 분명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스타일로 리쿠오에게 심오한 철학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귀와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했다. 그게 완벽하게 말이 되니까?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헤비다요와 큐소의 환영이 파티에 깜짝 손님처럼 나타나 리쿠오가 제3의 후계자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환영들은 리쿠오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쿠오는 괜찮아. 내가 해라고 말하며 종이 표적처럼 그들을 베어낸다. 아무도 자신의 대사를 듣지 않는 것에 아쉬운 기운을 느낀 기우키는 리쿠오에게 그를 주니레비드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항상 낙천적인 리쿠오는 기우키에게 그를 주니레비드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살인 계획을 주고받는 게 누가 싫어하겠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기우키는 그 후 자신이 유니레비드 할 거라고 말한다. 와, 정말 많은 드라마네. 그들은 모두 극적인 마무리 기술을 쓰고 붕, 번개가 치고 피가 튀며 우리는 한 에피소드 안에서 그들이 몇 번이나 극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게 된다. 이제 훨씬 예전, 수세기 전의 교토로 돌아가 보자. 그 도시는 가난하고 자연재해로 황폐해졌으며 우리는 고위급인 요시다노 쇼쇼 고로후사라는 남자, 혹은 그냥 규키를 만나게 된다. 그와 그의 아내 하나코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어떤 신사에서 기도를 한다. 어느 날 밤, 하나코가 잠든 사이에 분홍색 구체가 그녀의 입으로 들어온다. 완전히 정상적인 일 같지 않나? 다음 날, 하나코는 고로후사에게 자신이 매실 냄새가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을 아이를 가지게 될 징조로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매실이 아기의 징조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역시 봄이 오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마와 카마루입니다. 귀엽죠. 하지만 물론 비극이 닥칩니다. 아버지가 정치적 문제로 돌아가시고 우마와 카마루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재혼을 하고 우마와 카마루는 훈련을 받기 위해 히에이산의 수도원으로 보내집니다. 마치 작은 수련승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12살의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수도원과 자신의 미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별일 아니죠? 그는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지고 2명의 여자가 나타나 하나코의 시녀인 척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복숭아를 주며 그게 무언가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그의 어머니가 나지림산의 대저택에서 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 거기 가자고 우마와 카마루는 언제나처럼 순진하게 말한다. 계단을 오르다 보니 그 여자들은 그를 두고 가고 요괴에게 잡아먹히게 한다. 놀랐지.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절벽으로 달려가는 우마와 카마루. 그곳에서 요괴는 그의 마음을 읽고 요괴가 여유 시간에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데 그에게 하나코가 삼켜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장 논리적인 행동을 하면서 우마와 카마루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요괴의 입속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반전. 요괴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죽으면서 신비로운 인물이 그 시체에서 튀어나온다. 엄마를 죽인 건 우마와 카마루입니다. 어떻게, 왜, 너무 많은 질문은 하지 마. 우마와 카마루는 신들과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을 저주하며 부모를 애도하기 위해 악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두 여인은 뛰어난 생존 전략으로 요괴를 죽여준 것에 감사하려 하지만 그는 그냥 그들을 먹어치웁니다. 그때부터 우마와 카마루, 즉 규키는 인간을 자신의 놀잇감으로 삼기로 합니다. 수세기가 흐른 후 규키는 더 어린 최고사령관 누라리현 밑에서 여러 요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싸움을 벌인다. 왜냐하면 요괴를 제대로 없애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결국 누라리현은 승리하고 규키에게 자신의 클랜에 합류하라고 초대한다. 왜냐고. 그냥 부모를 잃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규키는 그 제안에 조금 놀라지만 결국 그래, 왜 안 되겠어? 하고 결심한다. 이틀 후 그는 산기슭에서 열린 파티에 나타난다. 그리고 모두가 마치 학교 댄스에 처음 온 신입생처럼 그를 쳐다본다. 세츠라는 그를 막으려 하지만 누라리효는 아니, 그냥 놔둬라고 말한다. 그들은 사카즈키를 교환하고 규키는 충성을 맹세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내레이터로 이야기하는 규키는 누라리효가 사실상 그를 굴복시켜 충성심을 시험했다고 말하며 그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다고 고백한다. 스포일러. 아마도 잘했어. 또는 인생을 바꿀 만한 말이겠죠. 빨간 거 투성이네. 규키 저택의 평범한 화요일이군요.
리쿠오와 규키는 즐거운 인사와 칼부림을 주고받았고, 규키는 나는 예전에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요괴다. 너는 나에게 맞설 수 없는 어린 인간 아이일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규키가 리쿠오를 배려하지만 놀랍게도 리쿠오는 뒤로 점프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규키가 리쿠오의 가슴을 베었던 거죠. 그래서 규키는 드라마틱하게 행동하며 리쿠오가 자신의 악마 쪽을 부정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해. 분명히 이 남자는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 둘은 계속해서 귀여운 검수를 이어가고 리쿠오는 자신이 세 번째 후계자가 될 거라고 말해. 그래, 친구. 계속 그렇게 말해. 리쿠오는 규키의 가슴에 멋지게 찔러넣고 땅에 쓰러진 규키. 리쿠오는 여전히 세 번째 후계자 될 거야 라고 말해. 하지만 규키는 여전히 드라마틱하게 이제 나는 비극적인 영웅이라는 연기를 펼칠 때라고 생각하나 봐. 그는 나중에 깨어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클랜은 멸망할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누라 클랜을 파괴하려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너, 리쿠오조차도. 나는 누라 클랜 땅의 서쪽 경계인 나즈레임 산에 살고 있으니까 내 의견은 정말 중요해. 하지만 잠깐, 여기 산바구라스가 달려들며 리쿠오를 다치게 한 기요키에게 화를 내고 있어. 기요키는 진정해. 그건 공정했어 라고 말해. 리쿠오는 자신의 악마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해. 자살할게 라는 카드를 꺼내. 리쿠오는 그럴 필요 없어. 너 너무 과잉 반응하는 거야 라고 말해. 규키는 말하길, 하지만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리쿠오는 말하길,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내가 말리지 않았어도 자살하려 했을 거야. 진정해. 산바구라스가 의견을 내려고 하지만 리쿠오가 여기서 보스니까 규키는 내 눈앞에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때 규키는 어린 시절의 비극적인 기억을 떠올린다.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었고 그게 어떻게든 그를 악마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는 누라리혼이 그를 거리에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처럼 데려다 키우며 말하던 걸 기억한다. 이제 내가 내 부모가 되어줄게. 얘야, 달콤하죠? 어쨌든 규키가 죽겠다던 그 극적인 순간의 다음 아침으로 넘어가면 그는 얼음찜질을 하고 누워있다. 나쁜 결정을 내린 후의 내 모습처럼. 리쿠오는 인간 모습으로 들어오고 규우키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냐? 고 묻는다. 규우키는 리쿠오가 기억한다고 한다. 리쿠오는 너에게 배인 것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책임감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리쿠오는 규우키에게 누라 클랜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에 속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규우키는 웃으며 누라리헌의 가족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말을 떠올린다. 장면이 바뀌고 리쿠오는 유키온나와 에오타에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규우키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한다. 마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자랑스러운 부모처럼. 한편 교주지 초자연 수사대는 평소처럼 행동 중이고 키우츠구는 그들을 위험한 장소로 끌고 가며 사오리와 나츠미는 불평하고 유라는 리쿠오의 행방에 의심을 품고 있다. 그리고 칸나는 그냥 자기 할 일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인생에 대해 생각 중일지도. 누라 집으로 돌아온 누라리효는 리쿠오를 공격한 듀키에 대해 발작을 일으키며 추방과 하라키리, 세피피쿠를 요구한다. 그는 수건을 마치 극적인 칼처럼 휘두르고 리쿠오는 진정하세요, 할아버지라고 말한다. 누라리효는 리쿠오에게 누라 일족 총회에서 듀키를 심판할 권한을 주기로 한다. 큰 회의 날로 빠르게 전개된다. 분위기는 마치 어색한 삼촌을 피하려는 가족 모임처럼 심각하다. 유키온나는 리쿠오가 회의를 처리하는 방식이 재앙이 될까 봐 걱정하며 당황한다. 그 사이 마카나는 주방에서 모든 것을 떨어뜨리며 슬랩스틱 코미디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하지만 어쨌든 팥밥이 있으니 괜찮다. 카라스텐구는 리쿠오가 요괴 형태로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히도츠메 누도는 팥밥이 심판회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짜증을 낸다. 리쿠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누라리효는 회의를 시작하며 리쿠오가 세 번째 후계자라고 말하지만 먼저 규키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쿠오는 네, 규키는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건 일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오해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태도를 바꿔 모두의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해 가볍게 사과합니다. 히도츠메 나우도는 폭발 직전처럼 보이지만 모쿠기요 다루마가 일어서서 리쿠오를 세 번째 후계자로 선언합니다. 젠처럼 몇몇 심술궂은 얼굴을 제외하고는 모두 축하하고 있습니다. 젠은 그저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친구들, 리쿠오가 검싸움, 짜증, 팥밥,
그리고 가끔씩 존재론적 위기 속에서 누라 가문의 세 번째 후계자가 된 방식이야. 리쿠오가 편안하게 앉아 풀문을 바라보며 마치 영화의 드라마틱한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있는 아름다운 누라 집의 마당. 그때 유키온나가 나타나 평화로운 밤을 즐기는 대신 장난치기 딱 좋은 날씨라고 말해. 그래, 장난이라면 평화롭다니. 리쿠오는 조금 혼란스러워하며 어색하게 동의해. 클래식. 한편 불쌍한 칸나는 6살 때부터 계속 꾸어온 그 반복적인 꿈을 꾸고 있어. 왜냐하면 그게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니까. 그 꿈.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그녀에게 말해요. 이야, 우리 다시 언제든지 놀자. 스포일러 경고. 이 존재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카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일어나지만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생일 혼란인가요? 학교에서 카나는 좀비처럼 힘없이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특히 수업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녀의 뇌는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꿈의 세계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그 기이한 존재는 그녀가 나이가 들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요. 카나는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존재론적인 위기를 맞이할 시간이에요. 생일이라 기분이 안 좋은 걸까? 한편 시마는 축구 영웅처럼 골을 넣고 있고 리쿠오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정말 저 사람한테 메달을 줘야 해. 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 주인공들이 휴식 시간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유키온나는 슈퍼볼 보듯이 그를 응원하고 있다. 팀 파이팅! 한편 유라는 사오리와 나츠미에게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어떤 자기 방어냐고? 그냥 이상한 포즈를 오랫동안 취하면서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만든다. 그때 기요츠구가 등장하는데 기요츠구답게 노트북을 꺼내고 요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한다. 그리고는 칸나에게 선물을 준다. 부두 인형인데 그냥 부두 인형이 아니라 칸나의 요괴 버전이다. 그래, 생일 축하해. 이 여자들은 모두 경악한 반응을 보이지만 기요츠구는 귀엽지 않냐? 며 여유롭게 말한다. 칸나는 조금 기뻐하며 고마워하고 그 후엔 정상적인 사람처럼 집에 가서 낮잠을 자러 간다. 리쿠오와 유키온나로 돌아가면 리쿠오는 마침내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자연스럽게 유키온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녁을 상기시킨다.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해요. 아오테보는 리쿠오를 보호하기 위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상한 볼록 거울이 깔린 길을 따라 산책하는 칸나에게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기요츠구의 선물과 자신을 괴롭히는 섬뜩한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생일에 돌아온다는 불길한 힘에게 쫓기는 것만큼 평범한 어린 시절은 없죠. 전형적이네요. 기요츠구가 키요주지 초자연 순찰대에게 보라색 거울, 운개쿄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운개쿄는 섬뜩하고 무서운 요괴로 13번째 생일에 자신을 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거울을 사용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한편 리쿠오가 와서 칸나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스포일러 주의. 지금 자전거 탄 운개쿄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자전거요. 어쨌든 그는 최대한 소름 돋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인사하고 이것은 자전거를 탄 살인마와의 술래잡기 게임이 됩니다. 칸나는 자신의 음향사 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사용법을 잊어버립니다. 잘했어, 칸나. 그녀가 학교를 가로질러 달려가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실로 순간 이동한다. 모든 게 정상적인 거지. 그렇지? 그녀는 6살 때 사용하던 오래된 보라색 거울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온다. 운개이쿄가 돌아왔고 그녀를 잡으러 온다. 리쿠오가 등장하며 결국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칸나를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웅답게 그는 요괴 형태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날아든다. 운개이쿄는 자신을 복제하여 리쿠오를 포위하려 하지만 리쿠오는 그래, 안 돼, 형실하며 검으로 그들을 모두 베어버린다. 끝났어. 운개이쿄는 끝이다. 카나는 지금은 괜찮아. 교실로 돌아가 보니 교주지 초자연 조사대는 여전히 카나를 찾고 있지만 카나는 항상 편리한 플롯 장치처럼 그 모든 일을 설명하며 그저 멍하니 있었고 교츠구의 선물을 요괴로 착각했다고 말해. 이해가 가. 미스터리한 남자. 리쿠오는 모든 일이 끝난 뒤 떠나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카나는 그를 붙잡고 더 오래 있을 수 있냐고 묻는다. 정말 달콤하네. 그날 밤 리쿠오는 요괴가 가득한 식당에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요괴 테마의 식당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건 없으니까? 카나는 분명히 압도당한 상태지만 적어도 음식은 맛있겠지? 그동안 리쿠오는 신비롭고 멋진 모습으로 요괴들이 그를 주인님 기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이죠. 그리고 밤이 끝나갈 무렵 칸나는 캣닙 주스 때문인지 멍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리쿠오는 요리사 료타 네코에게 감사를 표한 후 칸나를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라가의 평범한 하루. 그렇죠? 다음 날 아침 리쿠오는 후회로 가득 차 있지만 칸나는 그의 요괴 모습이 그와 친구인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리쿠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유키 온나와 에오테이보는 계단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역시나 마지막으로 사부로 네코가 바람에 날리고 수상한 인물들이 바쿠네코야 밖에서 음모를 꾸미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끝맺습니다. 하루의 끝에 약간의 드라마가 더해지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나토 코조는 마치 액션 영화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누라 저택안을 마구 뛰어다니며 머리 없는 달개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쟤는 당연히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나토 코조는 극적이고 약간 당황한 어조로 바쿠네코 골목의 모든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달아납니다. 쟤는 그저 어깨를 으쓱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누라 저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은 그들의 아침 일과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독이 든 바람이 불어옵니다. 좋아. 이제 더 큰 골칫거리가 생겼군. 한편 마당에서는 리쿠가 마치 요괴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카파들과 목욕 놀이를 하고 있고 누라리효는 하이하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이하이는 규소 일족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몇몇 문제와 요괴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선다. 귀엽군. 잠시 고민하던 누라리효는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망치면 울면서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이하이는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차와 만주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솔직히 말해서 최고의 뇌물이지. 그는 활동적인 할아버지처럼 걸어나간다. 아마도 또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른다. 리쿠가 하이하이에게 가는 거냐고 묻기 직전 하이하이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카파 목욕시키는 모습이 평범한 아이처럼 보인다고. 리쿠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그래? 스포일러 경고. 하이하이는 돌아오지 못해. 그의 마스크는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어. 마치 뒤틀린 공포영화의 줄거리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았나 봐. 나중에 료타 네코와 그의 팀은 하이하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그게 실제보다 훨씬 더 극적인 느낌이 들어. 숨 쉬지 않는 요괴들이랑 신비로운 날카로운 칼이 관련된 걸 발견했어. 료타는 바쿠네코 골목 사건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누라 일족은 정말 쉬는 날이 없다. 산바구라스 팀은 혼란의 원흉이 외부 요괴라고 판단하고 누라리효에게 경고하기 위해 돌아간다. 그 사이 리쿠오는 하이하이를 애도하며 멜로드라마틱한 10대처럼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하이하이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도 궁금해했다. 스포일러. 누가 아닌 무엇이고 그 무엇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 까마귀 탱구 등장. 리쿠오에게 경호원 6명이 필요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한다. 리쿠오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신문을 읽으면서 몸은 기차와 함께 움직이는데 머리는 가만히 있는 이상한 남자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른다. 아이고, 카파는 지저귀려는 듯이 공상과학 책을 읽고 있고 케오로는 여학생 유니폼을 입고 기차가 붐빈다고 불평하고 있어. 전체 상황은 재앙 그 자체인데 진짜 웃긴 건 완벽한 비즈니스맨 변장을 자랑하는 키리타보가 기차에서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창문에 눌려있는 장면이야. 키리타보, 이게 바로 대중교통의 혼란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야. 누라 집으로 돌아오니 쟤는 수탉요괴가 계속 따라오는 것에 진심으로 짜증내고 있어. 아마 그 수탉이 끊임없이 꼬꼬댁대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히토츠메 나유도는 체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 자기 몸 가어드가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있어. 이건 마치 요괴들 간의 학교 드라마 같아. 작은 경호원이 그냥 캐주얼리 불을 뿜어서 그의 옷에 불이 붙고 결국 그는 불을 끄려고 연못에 뛰어들어야 해. 대실패. 고즈마루와 미즈마루는 나무 위에서 아래 상황을 그냥 보고 있어. 고즈마루는 미즈마루의 경호 열정에 감흥이 없어서 마치 누라 일족의 평범한 하루처럼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이제 누라리효는 카라스텐구의 과잉보호에 질려나도 고조를 데리고 멋진 고층 건물 공사장으로 걸어갑니다. 암살자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돌아다니기에 정말 최고의 장소죠. 하지만 잠깐, 강한 바람이 불고 무엇이 보일까요? 치마를 잡고 있는 두 여고생. 누라리효는 완전히 정신이 팔려 고층 건물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물론 전망은 좋죠.
심각한 기분 변화를 가진 노인이 아니라면요. 한편 박네코 골목의 새 인물, 즉 분명히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길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냥 더 많은 어색한 욕의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어. 다시 액션으로 돌아가자. 카나는 리쿠오를 만나 그가 욕의 형태에 대해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수업에서 웃지 않았다고 언급하는데 그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10대처럼 들린다. 리쿠오는 잠을 잘 못 잤다고 주장하지만 카나는 직감적인 친구답게 그가 우울할 때 걱정된다고 말한다. 리쿠오의 나는 미래의 제3대 상속자. 나는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순간이 온다. 그가 어떻게 버틸까? 그리고 이제 플롯이 진전되며 누라리효는 나토 코조와의 웃긴 장난들과 유라와의 어색한 대화 후 심각한 일에 휘말린다. 암살 시도, 신비로운 승리, 그리고 요괴의 권력 다툼에서 원하는 모든 혼란.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저 기이함과 고후쿠 만주를 먹기 위해 여기 있어. 6명의 기괴하고 후드 쓴 인물들이 안개 낀 산속숲을 헤치며 도쿄로 향하고 있어. 그들은 요괴들이 모이도록 요청한 나가무 기요부의 신비한 호출에 신나고 있어. 이상한 호출처럼 재미있는 건 없으니까. 이 캐릭터들은 길곱 유령 여행자로 알려져 있고 특별한 파티 기술이 있어. 그들은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소다리 아래 같은 곳에서 말이야. 그래, 그런 그룹이라니 정말 재미있어 보이네. 그리고 만약 그들과 마주친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불운하거나 그냥 바로 죽을 거야. 정말 재미있는 무리네. 한편 학교에서는 아오테보, 휴비나시, 카호로, 그리고 리쿠오가 카라스텐구가 당황하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들은 분명히 사라진 상사, 누라리 효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리쿠오와 그의 팀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가지만 고자마루와 미즈마루가 그들을 막는다. 알고 보니 카라스텐구가 그들에게도 누라리 효인을 찾으라고 말했었다. 그래, 모든 게 매우 극적이긴 하지만 누라리 효인이 하이하이의 살인사건 이후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걱정이 많은 후계자 리쿠오는 고자마루와 미즈마루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고자마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삐져 있다. 미즈마루가 그를 보고 웃자 고자마루는 그를 주먹으로 친다. 형제애란 이런 거지. 그렇지? 리쿠오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 어쨌든 유키가 확실히 리쿠오 편이니까. 교실로 돌아온 유키오나는 누라리효이 아마 음식을 훔치러 갔을 거라고 웃기는 추측을 한다. 그게 완전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어색한 3인조인 기요츠구가 다가와 왜 도망쳤는지 묻는다. 유키오나는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리쿠오가 거들자 카나는 엄청 화를 낸다. 순수하게 지금 폭발 직전이야. 모두로 그녀 주변에 불꽃이 흔들린다. 잘했어, 여러분. 공원에서 유라와 그녀의 식신들은 무치의 부하들을 전멸시켰지만 물론 무치 자신이 2라운드를 위해 나타나 바람으로 유라를 날려버리고 독을 쓴다. 그녀는 다른 식신들을 불러 반격하지만 북효쿠가 속도를 늦추라고 경고하지만 마치 불타는 4개의 검을 저글링하는 것과 같다. 유라는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녀의 시키감이 2마리가 쓰러지고 3번째는 또 한 번 타격을 입는다. 유라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무치는 그녀를 두고 떠나 누라리 히온이 쉬고 있는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 누라리 히온은 고층 빌딩 옥상에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곳에서 무치는 독풍으로 그를 죽이려고 한다. 누라리 히온은 아주 여유롭게 예전에 히히가 부족의 베테랑이었으나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무치는 누라리 히온이 너무 여유로워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화가 난다. 바람이 지붕을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누라리 히온은 그냥 그게 나한테 먹힐 줄 알았어 라며 여유를 부린다. 그는 칼을 꺼내어 무치의 바람을 프로처럼 맞고는 휙 사라진다. 무치는 그가 어디로 간 건지 궁금해한다. 스포일러. 그는 마쿄시스이라는 작은 것으로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무치가 쓰러지고 전형적인 악당처럼 웃으며 사라집니다. 그러자 유라는 걱정하며 나타나지만 누라리효는 괜찮다며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라는 무치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누라리효는 그녀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그러고는 유라를 옥상에 혼자 남겨둔 채 사라집니다. 어색한 데이트가 잘못된 것처럼. 한편 나토 코조는 땅에서 날아다니던 음식들을 줍고 있습니다. 누라리효는 아직 집에 가지 않겠다며 나토 코조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거나 그를 따라가세요. 나토 코조는 따라가기로 선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리쿠오는 카나, 유키오나, 에오테이보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리쿠오는 쿨하게 굴려고 하지만 카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카나는 하루 종일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리쿠오와 유키오나의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는데 요괴 간의 관계는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니까요. 유키오나는 질투를 하고 눈보라를 일으키며 리쿠오에게 카나의 생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백하라고 요구합니다. 긴장감이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두텁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6명의 크리피한 인물이 나타난다. 첫 번째, 검은 머리의 남자가 자신과 리쿠오가 얼마나 닮았는지 재능도 넘치고 혈통도 물려받았다며 크리피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리쿠오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뭔가 이상한 가족 상담을 시작할 듯한 행동을 한다. 리쿠오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리쿠오보다 더 많은 오사우르를 모은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다. 리쿠오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검은 머리 남자가 갑자기 이상해지며 자리를 떠버린다. 그 다음 긴 혀를 가진 남자가 카나의 얼굴을 핥기 시작한다. 네, 말 그대로 그만큼 어색하다. 리쿠오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검은 머리의 남자가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혀 남자는 나감이었고 이제 모두 위험에 처했어요. 아, 그리고 흑발 남자는요? 타마즈키라고 하고 간토를 장악하려고 왔대요. 7명의 유령 여행자들이 마을에 왔고 난장판을 만들려고 해요. 재밌죠? 아, 해가 졌네요. 까마귀 천구가 고장난 GPS를 단 새처럼 누라 저택 주변을 날아다니며 누라리혼의 실종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편 몇몇 물고기 요괴들은 큰 놈이 없어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서 있네요. 안에서는 와카나가 리쿠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있다. 아마 그가 먹고 스트레스를 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 카라스텐구가 쌀통에서 마치 신비한 마법사처럼 튀어나오고 놀랍게도 아직 누라리 히오는 없다. 리쿠오와 와카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아마 거기 없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카라스텐구는 원을 그리며 날고 있고 명백히 폭발 직전이다. 리쿠오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지만 탱구는 여전히 당황하며 그가 어디 간 거지? 라고 한다. 그날의 플래시백. 타마즈키는 7명의 환영 여행자들을 새 은신처에 모아두고 누라클랜을 멸망시키려고 계획 중이다. 그동안 누라리 히오는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누구를 먼저 처치할지 논의 중이다. 관토의 신들 혹은 누라 일족. 아, 잠깐. 인간들을 이미 겁먹게 했으니 신들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군. 왜 안 되겠어? 뛰어난 전략가 타마즈키는 유키오이 마을에 혼란을 일으켜 주의를 딴 데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좋은 계획이야. 아주 참신해. 한편 그들의 부하 중 한 명이 유키오이 마을의 건물을 주먹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목격했을까요? 산책로에 있는 여고생 2명. 물론 그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그것은 요괴의 기운을 감지한 유라의 주의를 끌어 요괴의 기운이다. 저 여자애들을 도와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미친 상황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숲을 빠져나갑니다. 누라 집에서는 리쿠오가 에오테이보, 카라스텐구, 아직 진정하지 못한 큐비나시, 케호로, 쿠리타보, 산바 카라스, 그리고 젠과 회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코쿠 요괴와 그들이 희희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간들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쿠오는 모두가 당황하는 상황에서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으며 고즈마루와 미즈마루조차도 짜증을 내며 뭐 어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클랜은 이 무리보다 훨씬 강하다. 나중에 유키오는 누라 클랜의 요괴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리쿠오가 시코쿠 요괴들이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규키는 현명한 노인처럼 들어와 리쿠오에게 세 번째 상속자 지위가 위태롭다고 상기시키며 그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리쿠오는 유키오나와 에오테이보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으며 그들은 리쿠오가 큰 지원팀 없이 누라 가문을 떠나서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쿠오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시코쿠 요괴들이 우리가 당황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그들이 카드를 보여줄 거야. 학교에서 키요츠구는 요괴에 관한 최신 뉴스로 음모론 모드에 빠져 있다. 초자연적인 순찰자는 야, 너 이상한 이야기 너무 많이 읽었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나는 이미 의심을 품고 있다. 요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라는 그냥 하루를 버티려고 하고 있다. 폭발하지 않으려고. 나중에 리쿠오와 일행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오나는 다가올 위험 때문에 걱정하지만 리쿠오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들은 유키오 마을 주변에서 경계 근무 중인 쿠레타보, 케호로, 그리고 큐비나시를 발견한다.
하지만 잠깐, 어젯밤에 새 요괴가 나타난다. 이번에는 불을 뿜어 숲에 불을 지른다. 유라는 재빨리 움직이며 시키가미를 던져 불길을 막는다. 한편 카나는 이제야 진짜라는 걸 알겠어 라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온 카나는 리쿠오에게 유라의 부상을 알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말한다. 그녀는 요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리쿠오는 벚꽃나무 앞에 서서 인생을 곡씹고 있는데 유키가 나타나면서 누라 가문 지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 다음 어린 카나가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장면으로 플래시백이 전환되고 어린 리쿠오는 요괴 형태로 후드를 쓴 요괴들을 처치한다. 리쿠오는 자신이 요괴라는 사실을 부정해왔지만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친구들과 요괴 동료들이 있다. 그는 영웅적이고 극적인 기분에 빠져 있지만 동시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한편 타마즈키는 다음 공격을 계획하며 신나게 즐기고 있다. 누라 집안 안에서는 나가미가 숨겨진 강아지처럼 나무 뒤에 숨어 다니고 있다. 안에서는 히토츠메 누도가 누라 가문 최고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모두가 희귀의 죽음에 대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슈에이, 거인은 기본적으로 짜증을 내며 복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진 사람이 화가 나면 하는 일이니까요. 히토츠메 누도는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도 이제 리쿠오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요. 아오테보, 유키온나와 그 일행은 이 소란을 듣고 리쿠오가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클랜 전체가 무너질 거니까요. 리쿠오가 등장해요. 마치 학급 회장 선거에 출마할 아이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요. 그는 누라 클랜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선언해요. 슈에이가 드라마틱하게 굴고 있어도 말이에요.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나가미가 여전히 돌아다니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는 위에서 물고기 요괴를 가격해 모든 이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리쿠오는 말해요. 잠깐만요. 혼란을 멈추고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나가미가 마치 임무를 띈 개머리처럼 날아다니며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웁니다. 유키온나, 아오테보, 그리고 리쿠오는 마치 스쿠비2 에피소드처럼 그를 쫓습니다. 그리고 더 미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나타날까요? 타마즈키와 유령 여행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건을 벗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전투 시간입니다. 리쿠오가 이번에는 준비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라 클랜의 요괴들이 집 밖에서 대규모 결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타마즈키와 7명의 환영 여행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러 왔어요. 인상. 타마즈키가 리쿠오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만 어쩌면 이미 나가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오테보는 공격하려 하지만 그게 그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리쿠오는 잠깐만,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말자고 합니다. 타마즈키는 자신을 마치 중요한 사람처럼 소개합니다. 나는 시코쿠 하치지아키 야코의 지도자, 하펴쿠하치 다누키의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그래, 알았어. 친구, 내 가족에 대해서 더 말해줘봐. 리쿠오가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지 묻자 타마즈키는 전형적인 그냥 너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러 왔어 라는 대사를 하고 두려움을 퍼뜨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독창적이야. 그때 쇼에이가 극적으로 진지하게 나타나 타마즈키를 아버지를 죽인 놈이라고 부릅니다. 악담의 명수 타마즈키는 태연하게 쇼에이의 일족을 조롱하고 쇼에이는 격분합니다. 리쿠오는 당연히 그를 막으려 하지만 유키온나, 고즈마루, 미즈마루가 이미 싸움에 뛰어들었으니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유키온나는 눈보라를 일으키지만 조류 요괴는 오늘은 안 돼, 라며 불꽃으로 반격합니다. 이 불꽃 싸움은 누라 일족의 문이 불타는 것으로 끝납니다. 타마즈키는 리쿠오에게 다음에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사라지고 리쿠오는 불타는 잔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에오타에보가 천으로 불을 끄려고 합니다. 네, 천입니다. 그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가파가 물의 슈퍼히어로처럼 나타나 마법처럼 불을 끄며 하루를 구합니다. 나중에 리쿠오는 우리 모두 인간 친구들을 안전을 위해 누라 집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키온나는 그게 칸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았으니까요. 리쿠오는 어색하게 그 말을 넘기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쿠오는 교주지 초자연 조사대원들을 훈련 캠프로 초대하는데 그건 이상한 모임을 위한 가식적인 핑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큐츠구는 그 아이디어에 신이 나 있지만 사오리와 나츠미는 너무 지루해서 거절할 기분이 아니다. 하지만 칸나는 신나서 유라도 함께 가도 되냐고 묻는다. 리쿠오는 나중에 물어보겠다고 한다. 한편
유라는 탐정놀이에 빠져서 마을 곳곳에서 수상한 징후들을 발견한다. 불길한 기운을 느끼지만 적어도 리쿠오처럼 어색함에 사과는 하지 않는다. 누라 집에서는 유키온나가 이유 없이 생선 시오카이를 기도하고 있고 누라 일족 요괴들은 거의 불에 타버릴 뻔한 문을 수리하고 있다. 아오테이보와 쿠라타보는 시트콤처럼 농담을 주고받고 카라스텐구는 누라 일족의 문보다 더 얇은 인내심을 보이고 있다. 어딘가에서 누라리 효니와 나토코조는 산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으며 누라 가문의 옛 기억을 소소하게 회상하고 있다. 한편 고자마루와 미즈마루는 나무에 숨어서 시코쿠 요괴들을 몰래 지켜보며 그들 중 한 명에게 실을 묶은 자랑을 하고 있다. 마치 매우 이상한 형태의 아이스파이 놀이 같다. 이후 리쿠오의 인간 친구들이 누라 집에 도착하는데 이건 아마 최악의 훈련 캠프일 것이다. 어색한 분위기와 케이크가 함께 있다. 리쿠오는 다들 좀 쉬어. 나는 유키온나와 카나에 대해 어색하게 얘기할게. 라고 말한다. 그 후 고자마루와 미즈마루는 사냥을 계속하며 초록 머리 요괴인 간지코조를 창고에 가두게 된다. 그 이름 꼭 기억해 두자. 하지만 이 요괴는 조금 너무 교활해서 모든 상황은 물의 능력으로 방해받게 된다. 간지코조는 화려하게 탈출하고 이제 우리는 물속에서 벌어지는 대결을 보게 된다. 카파와 리쿠오가 간지코조와 물 정화 시설에서 맞서 싸운다. 이건 사실 누가 물을 더 잘 다룰 수 있는지 겨루는 대결인데 간지코조는 나는 마을을 침수시킬 거야 라고 말하고 카파는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반응한다. 결국 몇 번의 뒤집기, 물 뿌리기, 그리고 극적인 요괴들의 농담 후 리쿠오와 카파는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간지코조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악당은 언제 물러날지 모른다. 한편 유라는 여전히 부서진 신사 근처에 갇혀 혼란을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리쿠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모두가 요괴 포커와 어색한 상호작용에 기이한 하루를 계속한다. 결국 리쿠오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고 실패하는 또 다른 하루가 된다. 지금 구독하세요. 밤의 유키오의 마을은 카라수 탱구와 산바 구라스가 하늘을 순찰하는 가운데 사실 그들은 아마도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빙빙 돌고 있을 것이다. 누라 하우스의 일행은 마치 이곳이 자기네 집인 양 거니는 중이다. 고즈마루, 미즈마루, 큐비나시, 그리고 카파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산책을 한다. 한편 평화를 유지하려는 키리타보와 에오테이보는 바카네코야에 들어갔다가 채셔 고양이처럼씩 웃는 료타 네코를 만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합니다. 네, 모든 게 괜찮아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긴 머리에 수수께끼 같은 웨이트리스를 제외하고는요. 항상 의심 많은 키리타보는 료타 네코를 곁눈으로 보며 낯선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혼돈이 닥칩니다. 밖에 있는 요괴들이 흥분하고 있는데 누라 가문의 고위 관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흥미진진한 밤인데 아마도 이 난장판에 연루된 긴 머리의 웨이트리스가 악당처럼 히히덕거리며 자신의 악당 계획을 밝히려는 것 같습니다. 에오테이보와 키리타보는 밖으로 달려나가 현장을 목격하고 다마즈키는 시코쿠 하치즈와 키야코 본부에서 최고의 악당 연기를 선보이며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이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타마즈키. 다음 날 아침 누라 클랜의 관리들이 또 다시 회의를 위해 모인다. 이미 문제는 충분히 많은데도 말이다. 사사미는 마타이 나이바카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보고한다. 그는 분명히 더 나은 경호원에게 투자를 해야 할 사람이다. 히토츠메 나이도는 언제나처럼 모든 것에 불평을 해야 한다. 심지어 누라 클랜이 이 난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말이다. 젠만이 유일하게 실제 문제에 집중할 만큼 정신이 차려져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회의는 그냥 누가 제일 크게 논쟁할 수 있나 라는 큰 에피소드일 뿐이다. 리쿠오가 당연히 후회하는 표정을 짓지만 키리타보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다. 누군가가 시코쿠 요괴에게 정보를 새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슈에이는 그들 중 한 명이 배신자일 가능성에 분노한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 조사 시간. 리쿠오는 카라스텐구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다른 사람이 더러운 일을 하게 두지 않겠냐는 생각인 거죠. 한편 교주지 초자연 조사대에서는 지루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키요츠구는 더 많은 요괴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게 딱히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 심지어 시마도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유키온나는 모두가 다른 일을 하도록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화로운 마당 운동 같은 거려. 조사대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유키온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잠깐 반전이 있죠. 유라는 밖에서 신비롭고 극적인 행동을 하며 요괴 전투가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붕대를 풀기 시작하더니 시기적으로 어설픈 공포영화처럼 머리 긴 웨이트리스가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유라는 요괴 발견 100일 수업처럼 그녀의 정체를 간파했죠. 유라는 공격하고 불꽃 시키가미로 방어하며 요괴에게 죽으라고 말했어요. 정말 친절하네요, 유라. 하지만 물론 이 요괴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죠. 잠깐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유라는 길을 잃었어요. 왜냐고요? 그냥 그랬죠. 그리고 미완성 누라 저택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초자연 조사반과 부딪혔어요. 할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은 유라를 환영했죠. 누라 저택으로 돌아온 조사반은 요즘 유행처럼 요괴를 외치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유키온나는 완전히 빠져있고 시마는 유키온나에게 너무 빠져있다. 아, 그 드라마. 유라는 자신이 뭘 시작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마카나는 정말 착하게도 자작 도넛 한 그릇을 가져다 준다. 나중에 리쿠오는 여느 때처럼 쿨한 리더의 모습으로 유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본 요괴에 대해 뭔가 알아보려고 한다. 그는 침착하고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지게 얼마나 큰일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에오타에보에게 카라스텐구를 호출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날아다니는 요괴를 소환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걸 잘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없으니까. 그리고 물론 타마즈키는 이미 시코쿠 하치조하기 얕고 본부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는 카지바리 온나의 최근 스턴트에 대해 신나하고 있으며 이게 잘 끝날 리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안다. 그날 저녁 유라는 누라 하우스를 떠나려 하고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배경에 숨어있는 케호로는 그녀가 음향사라는 사실에 불만이지만 어쨌든 그건 그녀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야. 그 후 예상대로 카라스텐구와 산바구라스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나타난다. 리쿠오는 행동 모드로 전환한다. 드라마틱한 변신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후 쇼타임이 시작된다. 리쿠오, 에오타에보, 그리고 쿠라타에보는 카지바리 오나를 쫓고 그녀를 바쿠네코야에서 취한 히도츠메 나이도에게 사케를 주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한다. 클래식하다. 리쿠오는 뭔가 수상한 걸 발견하고 머리카락 한 조각을 부순다. 요괴들은 마치 서명처럼 머리카락을 여기저기 남긴다고 하니까 예상대로 상황은 뜨거워지고 카지바리 오나는 도망치려고 하고 리쿠오는 자신의 요괴 형태를 풀 준비가 되어 있다. 큰 대결이 벌어지고 물론 그는 카지바리 오나에게 타마즈키로 돌아가서 여성을 이용해 더러운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동의하는데 아마도 리쿠오가 너무 멋져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호기심 많은 부상당한 영웅 유라가 깨어나 보니 리쿠오가 그녀 옆에 앉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 전개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에게 짜증을 내며 결국 모든 일이 혼란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난다. 유키오의 마을의 또 다른 하루.